거액의 자본이 오가고 찰나의 순간에 승패가 갈리는 경매장은 겉보기엔 그저 치열한 눈치 싸움의 현장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외침들 밑바닥에는 아주 정교한 수학적 질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경매이론, auction theory입니다. 경매이론은 경매의 규칙이 사람들의 입찰 전략과 최종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경매는 크게 4가지 기본 형태로 나뉩니다. 가격을 점차 올려 부르는 영국식 경매, 반대로 가격을 깎아 내려가는 네덜란드식 경매, 그리고 입찰가를 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최고 가격 입찰제와 제2가격 입찰제가 있죠. 네덜란드 꽃경매장 사진을 보면 수많은 꽃이 대차에 실려 쉴 새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이곳에서는 경매인이 가장 높은 가격부터 부르기 시작해 누군가 먼저 사겠다고 나설 때까지 가격을 내리는 방식을 통해 거래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승자가 자신이 써낸 금액이 아닌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제2가격 입찰제입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가격을 깎아준다면 물건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상식 뒤에 숨겨진 수학적 필연성을 추적하며 왜 제2가격 입찰제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지 그 논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경매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설계된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이 물건에 매기는 진정한 평가액, 즉 진짜 가치를 철저히 숨기려 합니다. 경매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이 이 숨겨진 가치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한 경제적 결과가 나오도록 유인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메커니즘 설계,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야의 선구자인 윌리엄 비크리 교수는 제2가격 입찰제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방식을 비크리 경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베이를 비롯한 현대의 거대 플랫폼들은 직관에 반해 보이는 비크리 교수의 제2가격 입찰제를 핵심 시스템으로 채택했습니다. 훌륭한 메커니즘은 사람의 선의에 기대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행동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논리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2가격 입찰제에서 참가자들이 왜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지 기대보수 수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식은 제2가격 입찰제의 기대보수를 나타냅니다. EC는 기대이익, P는 승리 확률, VC는 진짜 평가액, BM은 2등의 입찰액이죠. 핵심은 괄호 안의 이윤폭입니다. 낙찰 시 지불 금액은 타인이 부른 2등의 값 BM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불 금액을 줄이려 진짜 평가액 VC보다 입찰가를 낮춰 적는 쉐이딩을 하면 어떨까요? 지불할 돈은 어차피 2등의 가격이므로 이윤폭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승리 확률 P만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낙찰 확률을 높이려 더 높은 금액을 부르면 확률은 오르겠지만 2등의 입찰액이 내 평가액을 넘어서는 순간 마이너스 보상을 얻을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오직 내 마음속의 진짜 가격을 그대로 적어내는 것만이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정답이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우월 전략이라고 합니다. 제2가격 입찰제에서는 모두가 솔직하게 입찰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른 하격을 그대로 내야 하는 최고 가격 입찰제에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최고 가격 입찰제에서는 승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진짜 평가액보다 가격을 낮춰 부르는 쉐이딩 전략을 반드시 선택하게 됩니다. 이 2x2 매트릭스는 4가지 경매 방식의 전략적 대칭성을 보여줍니다. 영국식과 제2가격은 진실을 말하는 구조이고 네덜란드식과 최고 가격은 입찰가를 전략적으로 낮추는 구조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입찰가가 높은 제2가격 방식과 1등 가격을 받지만 입찰가를 깎는 최고 가격 방식이 수학적으로 상쇄됩니다. 이 4가지 경매 방식이 평균적으로 동일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을 동등 수입 정리라고 합니다. 결국 규칙이 달라도 참가자들의 전략적 행동이 그 차이를 보완하여 평균적인 경제적 결과는 동일한 균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판매자의 수익이 같다면 왜 제2가격 입찰제가 사회적으로 더 우수한 메커니즘으로 평가받는 것일까요? 이 사진의 조선시대 백자처럼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른 경우를 개인가치 경매라고 합니다. 제2가격 입찰제는 사람들을 솔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백자를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한 사람에게 물건이 돌아가도록 보장합니다. 자원이 그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배분되어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태, 즉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을 비틀어 보겠습니다. 주관적 취향이 아니라 땅속의 석유 매장량처럼 객관적인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매장량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상황을 공통가치 경매라고 합니다. 공통가치 경매에서 참가자 I의 평가액 VI는 실제 가치 V에 그 사람만의 추측 오차 엡실론 I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객관적 가치를 추측해야 전하는 순간 경매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틀릴 수 있다는 통계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가치 V를 중심으로 수많은 전문가의 예측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는 실제 가치에 근접한 예측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뚫고 최종적으로 경매에서 승리하는 입찰자는 이 분포도의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승자는 바로 여기, 곡선의 가장 우측 끝에 위치합니다. 실제 가치보다 가장 심하게 가치를 과대평가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내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즉, 경매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당신이 실제 가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뻥튀기한 사람이 되었다는 통계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승리하는 순간 지불 금액이 실제 가치를 상회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이 역설적인 현상을 승자의 불행, Winner's Curse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솔직함을 유도하는 정교한 메커니즘과 그 규칙이 가져오는 경제적 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룬 모든 증명은 인간이 이익과 손실에 똑같이 반응한다는 전제하에 성립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손실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가졌다면